인천 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4화입니다. 네, 요새는 날씨가 굉장히 짓궂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우산 하나씩 꼭 넣어 갖고 다니시죠? 교육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꼭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우리 구에서 뮤지컬 특화시설 금천 뮤지컬 센터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독산역 1번 출구로 나와 시흥대로 방향으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가산중학교 옆 금천 뮤지컬 센터가 보이는데요. 금천 뮤지컬 센터가 있는 지역은 시흥대로변 말미사거리 인근에 있었던 도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우시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지역의 자랑이자 훌륭한 자원이지만 악취와 노후화로 인해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요. 이에 금천구가 2016년도부터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준비한 결과 우시장 일대는 2019년 서울시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구는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재생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독산 삼락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독산 일동 금천예술공장을 중심으로 독산 어울림길 문화가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구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 15일 금천 미래문화도시로의 비전을 선포한 이후 추진 과제별 사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천 뮤지컬 센터는 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졌는데 지상 4층, 연면적 1640제곱미터 규모로 7월 완공됐습니다. 자치구에서 만든 국내 유일의 뮤지컬 전문 특화시설이자 뮤지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작가, 감독, 배우, 스태프 등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바로 금천 뮤지컬 센터를 들어가시면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김문정 감독님과 함께하는 All About Musical. 이게 언제냐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8월 30일 월요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금천 뮤지컬 센터 내의 금천 예술극장에서 김문정 음악감독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인데요. 자,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금천 뮤지컬 센터 022627-2183 2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리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와 함께 마음속 이야기를 하며 걷기 좋은 곳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금천구는 아니고요.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 숲길인데요. 자녀와 함께 가시기에 좋은 장소라서 안내해드립니다. 이곳은 빌딩 숲속 호젓한 사색의 공간인데요. 서울에는 세계 어느 대도시를 다녀봐도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죠.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크고 작은 산들이 도시 곳곳에 솟아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종종 가까운 산과 숲을 찾아 일상의 가쁜 숨을 고르기도 하죠. 조용히 사색과 산림욕을 즐기기에 그만인 봉은사 숲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삼성동의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저 지하철역 이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곳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어느 역의 이름으로만 지나쳐 갈 수는 없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신라 원성왕 10년인 794년에 처음 지어진 천년 고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심 속 허파 역할을 자임하며 사찰 숲 조성에 힘써왔는데요. 올해는 강남구청과 함께 새롭게 조성한 1.1km 구간의 천년 고찰 명산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흙길이었던 기존 산책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사토를 깔고
휴게데크와 돌계단 등을 설치합니다. 또 잣나무와 대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한 화단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처로 벤치와 음수대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 조성될 명산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봉은사 신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 스님이 참선을 잠시 쉬고 포행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듯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녀와 손을 잡고 사찰 숲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금천기후학교 소식입니다. 폭염, 폭우, 가뭄, 산불, 기온 상승과 강추위, 그렇게 악화되는 기후가 요새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공통의 위기죠.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강의 소식인데요. 1강부터 4강까지 진행이 되고요. 1강은 8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2강은 9월 3일 금요일, 3강은 9월 10일 금요일, 4강은 9월 17일 금요일, 시간은 오후 4시로 모두 동일합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1강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먹거리, 2강은 탄소제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펼쳐지고요. 3강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4강은 기후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님이신 조천호 박사를 모시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천구에 산다는 것, 자,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자녀교육 노하우입니다. 우선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기 훈련을 시키라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습관이 되면 커서도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죠. 엄마나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뭐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했던 부분이 커서도 고스란히 우리 아이 인성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단어를 가르치고 또 어떤 말을 가르치죠. 그럴 때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꼭 존댓말로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그걸 그렇게 고스란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예를 들어서 물 마셔 보다는 물 마시세요, 물 드세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이가 자꾸 무언가를 궁금하면 물어보죠. 그 물어볼 때 아무렇게나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엄마랑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만약에 이름이 준우라면 준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도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하기 훈련이 됩니다.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님하고 같이 산다면 할머니, 할아버님한테도 당연히 존댓말을 쓸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커서도 할머님, 할아버님한테 존댓말도 쓰고 또는 외부에서 만나는 어른들한테도, 어르신들한테도 우리 아이는 정말 존댓말을 잘 쓰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예쁘게 자랄 거니까요. 두 번째는 자기 방 정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 방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살에서 4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치우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놀이화해서 아이랑 함께 치워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면 철수야, 우리 다 놀았으니까 이거 자기 집에다가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치우는 것도 놀이화한다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습관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갔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구획을 딱 정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아이 방이 있다면 아이 방만큼은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되, 다만 아이들이 모든 걸 깔끔하게 치우지는 못하죠. 그럴 때는 아이들 말로 우리가 잔소리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직접 부모님과 함께 같이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자기만의 공간에 규칙적으로 두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치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팁 하나 더. 바로 칭찬을 해주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잘했어 라기보다는 와 정말 이렇게 치우니까 깨끗해졌구나, 이 부분은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해서 콕 집어서 아주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 학습지도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아이한테 한자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가 한글을 익히는 시즌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글은 우리가 벽에다가도 잔뜩 붙여놓고 화보로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읽어주고 반복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에게 한자를 같이 가르쳐 준다면 아이가 언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리 없게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쪽 벽면에는 한글 브로셔를 붙여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한자 브로셔를 같이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하늘이라는 걸 배운다면 하늘 한글로 적어놓고 옆에 한자에 하늘천에 해당하는 한자를 같이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이는 한 번에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과 천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연계시켜 주시냐면요. 우리 한자는 상형 문자가 처음에 많이 아이들한테 접해지는데요. 상형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본뜬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면 이게 하늘의 모양이다. 하늘천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한글과 더불어서 한자도 알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자들한테도 이견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의 LAD라는 부분은요, 바로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뇌의 기관인데요. 그 기관이 닫히는 시기가 보통 한 11살, 12살 정도가 되면 닫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한테 여러 가지 자극을 함께 줌으로써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독을 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지도를 해주세요. 자, 음독이라는 게 바로 소리음, 읽을 독입니다. 아이가 특히 저학년이나 유아, 유치 같은 경우는 한글을 배울 때 보통 부모님이 많이 들려주시기도 하는데요. 들려주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권장하고요. 거기다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아이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본인의 소리를 귀로 들음으로써 아이가 뜻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음에 대해서도 직접 부모님들께서 체크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독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요. 많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효과성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습지도법 첫 번째, 한자를 같이 가르쳐라. 두 번째, 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책은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책과 달리 인생에서는 기회의 순간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페이지를 열심히 읽어 나가야만 기회를 발견하고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열심히 사는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